건성, 복합성, 지성 이런 것들은 사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개념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 피부과의 아침 저녁 피부 루틴. 원장님 벌써 푸석푸석한 가을이 지난 겨울이네요. 믿기지가 않네요. 올해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은 괜찮으신데 건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입에 버진 핀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침 바르게 되고. 그리고 립밤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기 피부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항상 보습제랑 립밤 정도는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이제 건성과 지성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건성, 복합성, 지성 이런 것들은 사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든 개념이고 저희가 피부과에서 피부 치료를 할 때라든지 스킨케어 루틴을 추천드릴 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항성과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센시티브 스킨, 그러니까 피부가 민감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저항성은 리지스턴트라고 하는데 뭘 해도 괜찮은 사람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춥든 덥든 뭐 많이 붉어지지도 않고 여드름도 별로 안 나고 축복받은 피부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밖에 보시면은 세븐 베리어라고 해서 기름막 이런 것들이 잘 있기 때문에 피부 본연의 기능을 하죠. 우리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외부에서 미세먼지라든지 뭐 각종 유해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피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민감성인 분들은 자주자주 깨져요. 뭐 조금만 뭐 화장 많이 하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면은 쉽게 깨지니까 쉽게 따갑고 가렵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민감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스킨케어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민감한 분들이 진짜 불리하네요. 불리하죠. 근데 우리가 논문에 민감성 피부를 테스트하는 뭐 검사들 같은 것들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민감하다고 느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대부분 인구의 한 70% 정도가 민감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병원에 오신 분들 피부 타입을 다 체크를 하는데 대다수가 센시티브한 스킨이고 리지스턴트 타입은 사실 피부에 잘 안 와서 또 없기도 해요. 연예인분들은 좀 그럼 축복받은 피부일까요? 연예인분들도 다 리지스턴트 타입은 아니에요. 여드름도 많이 나고 민감성 피부 분들도 많고 두 분들은 또 문제가 진한 화장 자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울 때마다 자꾸 이 장벽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기가 참 쉽지 않죠. 피부 관리는 곧 장벽 지키기랑 비슷하네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모든 질환들은 대부분 이런 장벽이 깨지면서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항성과 민감성 어떻게 좀 이제 피부 관리를 해야 하는지. 맞아요. 이런 바우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 이런 피부 타입을 분류를 해서 그렇게 MBTI랑 비슷하게 자기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같은 저항성이더라도 그 드라이 할 수도 있고 오일리 할 수도 있고 같은 센시티브 안에서도 드라이 할 수 오일리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뭐 건성이냐 지성이냐 보다는 저항성이냐 민감성이냐가 홈케어라든지 치료할 때 있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항성인 분들은 사실 뭘 써도 대부분 괜찮아요. 아침 세안할 때 물로만 하는 것보다는 폼크렌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녁보다는 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만 소량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스킨이나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크림 한 가지 바르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요.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기초 화장품은 2개 이내로 쓰는 걸 저는 권해드리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을 하나 사면은 안에 성분이 뭐 3, 40가지 이상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은 한 번에 100가지 이상의 화학 성분이 닿는 거라서 그냥 한 2개 안쪽 피부과 의사들은 대부분 1개 쓰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딱 1개만 바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인 분들은 아침에 비타민C 같은 거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비타민C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개념이라서 우리가 아침에 바르면은 선크림의 효과 더불어서 피부에 하나에 더 막을 씌워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시면 좋고 이런 분들은 이제 저녁에 됐어요.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 같은 걸로 세안하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 하고 보습제 같은 거 바르고 저항성인 분들은 조금 기능성 제품을 써도 큰 문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레티놀이라든지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거 발라주면은 항산화 작용도 있고 약간의 뭐 잔주름을 예방하는 효과 그 다음에 살짝 피부톤 안색 맑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안하시고 비타민C 바르고 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저녁에는 레티놀이나 나이아신 아마이드 같은 계통을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있는 분들은 민감한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성분이 있고 한 기능성 제품을 쓰려고 하세요. 근데 그게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오히려 빼서 장벽을 회복하는 성분만 가지고 있는 보습제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레티놀 쓰거나 비타민C 쓰거나 하고 뒤집어져가지고 병원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비타민은 그냥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자꾸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아침 세안에 뭐 젤 클렌저라던가 아주
순한 약산성 클렌저 거품을 조금만 내가지고 미끄덩하게 씻으시고, 보통 로션, 크림 같이 물이 없는 타입의 보습제 한두 개 쓰신 다음에 무기자차 선크림, 뭐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런 거 들어간 거 쓰시면 되고, 이런 분들은 저녁에 이제 세안할 때도 클렌징 밀크라든지 젤 클렌저나 포밍 클렌저 아주 순한 것들로 미끄덩하게 잘 씻으신 다음에, 보습제 같은 경우에도 또 로션, 크림 타입으로 기능성이 별로 없는 뭐 세라마이드라던가 콜레스테롤, 지질, 피부의 구성 성분과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된 장벽 제품만 써야지, 거기다가 뭐 레티놀 쓰고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쓰고 마데카소나이드 쓰고 뭐 여러 가지만 뭔가 진정시키려고 하거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피부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그래서 뭘 쓰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항성 분들은 사실 뭘 써도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서 본인이 쓰던 제품들 유지하셔도 괜찮고요. 민감성인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요. 제가 추천 보통 많이 드리는 클렌저로는 이제 젤 클렌저, 포밍 클렌저가 있는데, 제가 제로이드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제로이드 제품을 많이 써요. 그게 왜냐하면 성분의 개수가 최소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피부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쓰는 제품들인데, 민감성인 분들은 이걸 루틴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로이드 더마뉴얼 젤 클렌저라던가 뭐 제로이드 포밍 클렌저 이런 것들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밀크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드물이라던가 닥터 디퍼런트 아니면 뭐 코르테 DMS 클렌징 밀크 이런 것들 보통 추천을 드려요.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제로이드의 뭐 수딩 크림이라든지 인텐시브 크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피부 바깥에 있는 지질막하고 비슷한 뭐 세라마이드, 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비율을 맞춰서 나오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주 많이 건조한 분들은 뭐 에스트라 크림 같은 거, 그건 아모레퍼시픽 건데요. 그런 계통을 주로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좀 진정이 되고 장벽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연도마다 트렌드 컬러처럼 성분도 계속 트렌드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해 트렌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 재생 이래가지고 한창 시카가 유명했었고, 그게 이제 몇 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는 또 다른 것들이 나왔죠. 무엇인가요, 비님? 바쿠치올. 바쿠치올. 바쿠치올은 식물 유래 성분인데 레티놀과 약간 유사한 성분이라서, 레티놀을 자극감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대체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레티놀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각질을 좀 탈락시키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내지는 양이 좀 많을 때 따갑거나 좀 붉어지거나 하는 단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쿠치올은 그거보다는 부작용이 좀 적은 걸로 되어 있고, 논문에도 보면은 뭐 약간 색소 침착이라던가 잔주름 예방 뭐 그런 효과들이 좀 밝혀져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많은 제품들에서 바쿠치올을 넣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솔직한 개인적인, 저는 개인적으로 민감성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종합 영양제 같은 걸 먹는 걸 더 권해드리긴 해요. 민감성인 분들은 피부를 통해서 뭔가를 흡수시키고 했을 때 피부가 자극되는 게 더 문제인가, 유효 성분이 들어와서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은가, 약간 어떤 게 나은가 그걸 따져봤을 때 자극이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바르는 것보다는 비타민 C 하루에서 500에서 한 1000ml 정도 먹거나, 그 다음에 슈퍼푸드 뭐 오트밀, 제가 오트밀 매니아잖아요. 오트밀, 블루베리 등등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식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나쁜 거 한 다음에 비타민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바르는 성분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본적인 게 맞아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투머치의 세상이다. 오히려 안 했을 때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뭔가를 더 많이 먹거나 더 바르거나 더 그런 것들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생활을 되게 심플하게 줄이고 덜 자극적인 거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은 요즘 뭐에 좀 투머치 하세요? 저는 요새 자꾸 드라마 요약편 있잖아요. 그걸 보게 돼요. 도파민 투머치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안 보고 좀 자야지 이랬는데 밤에 자꾸 드라마 요약본이 자꾸 나오는 거야. 환자분들하고 이제 시술하다 가끔 또 그 얘기하면 너무 궁금하고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재밌는 게 투머치. 재밌는 게 투머치. 이제 결국에는 제품도 성분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클렌징 방법. 저는 약간 요즘에 외치고 싶은 게 No pad. 패드를 너무 많이 써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피부가 민감하고 막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요즘 패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아침에 닦고 저녁에 닦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민감성인 피부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그래도 장벽이 다 깨져 있는데 패드를 닦고 또 닦으니까 계속 장벽이 하루를 깨지는 거예요. 그럼 회복될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뒤집어지고 여드름도 많이 나오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닦아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노래 만들었던 거 아시죠? 세안은 적당히 열심히 하지 마요. 한번 불러주세요. 노 패드 노 패드 노 패드 노 패드 노 패드 이런 버스리즘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노 패드 하세요. 아시겠죠? 네.